머니왕 1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머니왕 1부는 두 분의 MTNW 위원님과 함께 시장 분위기 점검해보고 역시나 다음 주에 있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정보들 그리고 핵심 종목들까지 풀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한 분 한 분의 시각들 들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은 조은정보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거시적인 매크로 시장 상황부터 그리고 그 맥점을 잡는 방법들까지 하나씩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장도 좀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 저희 걱정할 거 없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이 가장 유효할지 이제부터 이야기 나누러 떠나보겠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조은정보위원님 나와주셨고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이 스튜디오 딱 들어오시면서 벚꽃 봤어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 머투 주변은 벚꽃이 잘 안 보이는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벚꽃도 이제 순환인가 봐요? 네, 저쪽 윤종로하고 예. 국회 뒤쪽은 아주 활짝 폈습니다. 거긴 네. 또 만개를 했군요. 네네. 오늘 또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도 이 꽃놀이의 유혹을 고사하고 혹시라도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벚꽃 이상의 정보들 오늘 또 주시는 거죠? 네, 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진짜 토요일 날이 제일 편하고 제일 행복해요. 장이 안 열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이제 뭐 좀 텐션도 덜하고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제 뭐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해봐서 특히 토요일 날은 이렇게 이제 그 장중 방송을 못 보시는 저희 그 직장 그 후배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뭐 좋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뵐 때마다 너무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어땠나요? 한 주 동안 되게 힘드셨죠? 예, 그러나 저는 뭐 이따 뭐 시장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집금장은요, 역시 종목 장세예요. 그래서 핵심 주도 섹터를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하시고 그러면 좋은 수익이 계속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또 뭐 제가 미래카마 준비한 자료가 또 있습니다.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가지면서 성공 투자를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네. 성투를 응원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시장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위원님. 네. 그동안 솔직히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코스피, 코스닥 서로 키 맞추기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왔었던 1분기예요. 네. 근데 요 며칠 좀 조정받는다고, 요 며칠 좀 금리 인하가 왠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매크로 흔들림에 네. 하락 빌미를 좀 주기는 했죠. 근데 이게 또 이야기 들어보면 더 가기 위한 한 번의 움츠림일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 위원님은 어떤 시각이실까요? 글쎄요, 지금 4월을 전망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4월은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2월 달은 금년의 첫 번째는 기회다. 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오래 하신 분 다 아시겠지만 1년에 장이 좋던 안 좋던 두세 번은 꼭 우리한테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2월 달 큰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2월 달, 3월 달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예를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2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탄력이 둔화되고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 출연해서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월초 숨고르기가 일어날 것이다. 그 이격조정 성격이 분명히 그런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뭐 항상 그렇잖아요. 예상을 했다 하더라도 또 주가가 되려면 기분이 안 좋고 불안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지수는 좀 제한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했거든요. 그런데 목요일 날 장대 음선이 나온 이후에 그것을 아직 미약하나마 또 되돌림이 일어나는 그런 힘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나스닥이 1% 넘게 이제 상승을 했는데 결국 그 메인은 반도체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서서히 좀 우리도 뭐 이번 주까지는 다 음선이 나왔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지수는 제한적인 흐름, 그래서 지수가 급등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전히 좀 종목 장세는 활발할 것이다. 예, 그렇게 예측이 되네요. 돌이켜보면 이번 주는 특히 반도체 섹터, 거기에서도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 유리 기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전력 인프라, 뭐 이게 다 AI가 쏘아하는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시세를 좀 분출했고, 또 뭐 방산 일부,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종목들이 좋은 시세 흐름을 냈습니다. 물론 이쪽 유리기판에서는 필 옵틱스라든가 그다음에 또 전력에서는 LS 일렉트릭 예, 이런 것들이 좋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어떤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냐? 역시 반도체입니다. 이따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공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반도체를 비롯해서 AI 이제 앞으로 특히 좀 봐야 될 게 로봇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섹터에 집중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항상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에서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항상 뭐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그 컨셉은 어떤 거냐면 주식이 올랐을 때 사고 내렸을 때 매도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먼저 좀 앞서 보는 거죠. 예, 그렇게 선점 전략이라는 건데 한번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또 4월 달 역시 첫 음선이 났습니다. 이게 이격 주쟁인 거예요. 그리고 월봉을 보게 되면은 5월 이평선에 떠 있잖아요. 떠 있으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좀 찍고 가는 그러니까 이격 주행에 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성격을 보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뭐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은 월봉인데요. 떠 있으면 꼭 메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조보를 만들면서 가는 건데 제가 왜 4월 달에 그냥 2월 달, 3월 달 봐요? 양양 패턴에서 이때가 좋았지만 4월 달에 저항선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화선익 교수님 금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건 왜 그러냐면 저는 파월 의장 입을 안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이걸 잊으셔야 돼요. 아까 그 매크로라는 화선익 교수님 그 워딩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이 금리를 결정하는 거 기준금리는요. 네. 조락포락 엿가락 늘리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과연 매크로 이제 거시경제 측에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제 팬데믹 그 이전에 제로 금리 갔을 때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지만 0.25%를 미국에서 기준금리가요 1년 10개월을 끌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자꾸 인플레 우려 때문에 금리가 5.25에서 5.5까지 좀 유지된 게 딱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맨날 여기서 뭐 금리 어쩌고 얘기하면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 나오면 저는 텔레비 안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뭐냐면은 좀 매크로한 그 공부를 했다라면 금리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10년 만기 국고채 수준에서 많이 이제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은 시장이 없느냐. 그래서 뭐 바이오 종목들이 내린다? 저는 거기도 찬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역시 성장주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이제 큰 우리한테 이슈거리가 안 돼요. 다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지표는 뭐냐면 바로 기술적 지표라는 거예요. 이것만 이제 뚫게 되면 또 한번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4월 달도 한번 양봉을 한번 점쳐볼까요? 와, 네. 기분 좋은데요. 네, 기분 좋네요, 여러분. 생각보다 경기는 튼튼하고 이 속에서 지금 산업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너무 명확하게 길이 펼쳐지고 있고 또 양산에 대한 로드맵이 지금 나오고 계획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종목 위주로 잘 봐야 할까? 시장을 알아야 종목도 잘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함께 그 특징, 맥점을 잡는 특징에 있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정확히 기억합니다. 딱 1년 전 오늘인 것 같습니다. 1년 전 오늘. 4월 8일 한번 달력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1년 전 오늘? 예,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2차 전지는 점진적으로 매도를 하시고 이제 반도체에 주목하시자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때가 뭐냐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완전 적자였고요. 그 때문에 재고가 제일 많이 늘었을 때예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1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오픈 AI를 비롯해서 그 AI가 물론 그때 패러다임 AI가 오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저변 확대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제 반도체는 이럴 때 매수하시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찬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1년 전에 제가 반도체를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이 방송, 낮방송, 아침 방송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반도체는 거대 물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섹터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뭐 앞으로 또 언급할 기회도 갖겠지만 오늘은 총정리 차원에서 반도체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서 하여튼 뭐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순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이제 좀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해요. 우리가 큰 수익을 내려면 거대 물결, 그 패러다임 시프트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 역시 반도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AI가 쏘아올린 모멘텀이 되겠죠.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1세대 바로 이제 CPU, 우리가 처음에 컴퓨터에서 CPU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AI를 지원해서 거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게 바로 GPU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HBM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HBM까지 지금 굉장히 이제 수요가 폭발하죠. 그 다음에 가는 게 뭐냐면은 온 디바이스 AI. 이걸 뭘 촉발시켰죠?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 24 AI 폰이 이걸 촉발시켰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다 이래서 디자인 할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차세대로 가는 게 바로 멀티모달 AI, 뭐 소라를 비롯해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뉴러모픽이 필요하다. 이것이 앞으로 이제 반도체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로 가냐면은 삼성전자가 HBM에서 SK하이닉스에서 밀렸어요. 왜 그러냐? 삼성전자는 이걸 필름형을 하다 보니까 몰딩형이 아니고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제 엔비디아한테 그렇게 뭐 자꾸 테스트에서 뭐 이렇게 투여짜다 먹고 수율도 뭐 20%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게임 체인저로 나올 것이 바로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HBM을 능가하는 여기 위에 보세요. 3D DRAM 로드맵을 2025년부터 하겠다고 세계 최초로 발표를 했어요. 이런 것도 자꾸 반도체가 앞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그런 우리가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DRAM을 수직으로 쌓아서 이 간격을 한 9에서 한 10mm 정도 두고 굉장히 효율을 30% 저전력되게 또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할 그런 대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HBM에서 탑3는 역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장이죠. 먼저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젠슨왕 사인까지 받으면서 이게 이제 12단 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에는 3D DRAM까지 가겠다 이런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거기에서 역시 이제 하이닉스를 납품하는 한미 반도체 이게 결국은 엔비디아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 대장으로 지금 가니까 한미 반도체에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이 시간에 살짝 밑에 이거 뭐 좀 공간에 또 제한도 있고 이오 테크닉스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 마이크론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어드밴스드 패키징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차트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만 머니투데이 방송만 늘 수익 났다고 오르는 거 차트 뜨면서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시자는 거죠. 이오 테크닉스 제가 말씀드린 급등 나왔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목요일 날 이거 상한까지 육박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게 되겠다. 항상 선점 전략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미 반도체는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거의 10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번 만기일 날 그리고 이제 또 편입이 될 거예요. 코스피 200이 이제 퇴출되는 종목 또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이 있는데 그 가능성도 한번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디자인 솔루션 업체, 뭐 잘 아시겠지만 가온칩스, 제주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가온칩스가 역시 그 대장이다. 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를 보실 때요. 아까 이제 삼성전자가 뒤늦게 절치부심 새롭게 이제 패러다임을 또 선도하는 그런 로드를 발표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향을 많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대장은 가온칩스입니다. 좀 눌림을 줬지만 가온칩스도 우리 꾸준히 봐야 될 그런 디자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뉴로모픽입니다. 뉴로모픽에서는 에이지랜드, 자람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역시 저는 회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에이직이 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SMC하고 ARM 여기에 베스트 파트너고요. 또 하나 그 D4i하고 바로 아까 말씀 뉴로모픽 원천 기술을 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지진 때문에 TSMC가 좀 주가 탄력이 둔화됐습니다만 그런 것도 말끔히 지금 극복하면서 어제도 1% 이상 상승했더라고요. 우리가 뭐 지진, 천재지변, 뭐 화재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럴 때가 기회인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 에코프로비엠이 청주공장에서 불났을 때 그때가 저점이었거든요. 그때 매수하자 그랬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뭐 일시적인 악재지만 나중에 좀 시간을 지나가 보면 우리한테 좋은 수익을 줬더라.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람 테크놀로지가 정말 자랑스러운 종목이 됐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 이때부터 처음부터는 263% 올랐고 뭐 3년 상하면서 93% 또 우리 놓치지 않죠. 이 맥점에서 공략해서 40% 정도 상승이 났는데 최근에 시세 대장은 바로 뉴로모픽에서 자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바로 유리기판이에요. 유리기판은 여러분들 이것도 차세대 이제 반도체 기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 기판을 할 때 플라스타이라든가 실리콘으로 했거든요. 그것을 유리기판으로 하면서 대면적, 크게 면적을 가져면서 역시 또 저전력에다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차세대예요.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어요.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어디냐면은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에서 이번에 CES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선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그 화두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지금 대장은 필옵틱스예요. 필옵틱스는 원래 OLED 레이저 장비 2차 전지 스태킹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바로 한미 반도체가 그 실리콘 구멍을 뚫었잖아요. 듀얼 TC 본드로. 근데 필옵틱스는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스로 글래스 바이어 해가지고 유리 전통 광극이라고 그래요. 유리 관통 광극. 그래서 이것을 양산한다. 그래서 처음으로 선보였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거 거래선인데 이게 이제 자회사가 이제 바로 또 필 에너지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SKC가 원래 이제 동박이라든가 실리콘 응급제를 하는 건데 뭐 실리콘 응급제는 올해부터 이제 양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AMD에서 협력을 요청했고 또 자회사 SK 앱솔룩스가 있어요. 솔릭스. 거기에서 미국의 조지아주 공장 여기에서 2025년부터 양산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필옵틱스가 지금 가장 시세가 좋고 그다음에 SKC가 따라가죠. 근데 제일 먼저 이것을 화두를 던진 게 삼성전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MLCC, 적층 세라믹 그런 콘덴사,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그런 걸 만드는 회사고 아까 봤을 때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만들으니까 바로 유리 기판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이걸 이제 주로 납품하고 있죠. 그래서 CES 실물 공개를 했고 2025년에 시제품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까 말씀 EO 테크닉스가 바로 HBM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바로 TGV 관련주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것도 해당이 돼요. 또 식각, 그걸 시킨 식각을 하는 게 바로 캠트로닉스고 엊그제 좀 이렇게 많이 올랐던 뭐 세계 3종 세트로 가는 거 이게 이제 소재가 있는데 Y시킴이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부 좀 되세요? 네. 비교적 디테일하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하려면은 여러분들 내용을 알고 그냥 철저히 분석을 해서 해야죠. 왜냐면 주가는 결국 펀더멘털을 수렴하기 때문에 미인 차트 띄워서 여러분들을 뭐 유인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필옵틱스가 대장으로 가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저는 필옵틱스 같은 건 여기서 따라가기는 그냥 단순히 300% 올랐거든요.
다소 부담되는 자리다. 물론 저도 얼마큼 갈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시장이 회자가 많이 되고 이익이 많이 벌어졌다. 만약에 이건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수익 잘 나셔서 축하드리고요. 오를 때마다 수익 실현 전략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덜 올랐던 그 후발 주자를 노려야 될 거예요. 그건 이따 제가 무방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로봇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로봇에서는 결국 가야 될 패러다임입니다. 그런 이제 결국 이제 산업용, 지금 현재는 협동, 물류, 의료 로봇 등 저변 확대 중인데, 앞으로는 결국 로봇도 AI에 접목해서 슈머 노이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먼저 들고 나왔죠. 예, 바로 옵티머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도 휴먼 AI 그루트를 엊그제 선보였죠. 바로 GTC에서요.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그럼 국내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역시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협동 로봇. 그래서 국내에서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약 15%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휴머노이드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다. 어제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재밌는 게 나왔더라고요. 이동형 양팔 로봇을 공개했어요. 혹시 앵커님 보셨나요? 아, 레인보우.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예. 보셨죠? 사진은 못 봤어요. 어때요? 저는 동영상도 봤는데, 네. 이거 이제 컵을 딱 들어가지고 이 높이 밖에 싹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올려요? 예, 예,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의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야,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시간에도 좋았는데 결국 이게 좀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봇 다리들이 다 좋아요. KN의 시스템이 이제 유압 로봇이고 사람이 어려운 데 가서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거예요. 이런 전동 로봇보다 유압을 통해서 힘이 10배가 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납품한 이력이 있고요.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선보인 게 바로 LG에서 지분 6.4% 가지고 있는 에어로블 로봇, 엔젤 로보틱스. 이건 이제 환자용 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활용 로봇.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것도 정말 그때 삼성에서 이제 투자했다는 그 소식이 자리가 너무 좋았거든요. 이때부터 해서 한 575% 상승이 일어났는데 이거 다시 한번 서서히 관심권에 둘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반도체하고 아까 특별히 말씀드렸죠. 로봇까지 한번 세트로 여러분께 총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네요. 아, 좋습니다. 뭐 로봇이면 로봇, 유리기판이면 유리기판, 지금 이야기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관심 가져야 할 성장 섹터에 있어서도 힌트 많이 주셨으니까요.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이제부터는 종목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흐름 보죠. 사실 이번 주에 안 움직였다가 움직였었던 종목들도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유들로 인해서 진짜 가는 종목이 또 갔던 종목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포착한 맥점에 포착이 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예,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전체 시장 트렌드를 아시자. 그래서 역시 구조적 성장주가 우리한테 큰 수익을 주더라. 그것도 그냥 차트만 뛰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아시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공략할 때도 아까 제가 PL 옵틱스 같은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할지는. 근데 주가라는 것은 항상 가불에서 현실보다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걸 그랜저 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건 두 가지, 전 투 트랙을 말씀드려요. 아까 그게 이제 바로 거대 물결을 노려서 남보다 앞서서 제가 반도체를 2분기부터 말씀드렸던 게 결코 제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업황을 알고 반도체 사이클을 알 때 남들이 안 볼 때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또 뭐가 알려주느냐. 기술적인 맥점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굉장히 까다로우셨죠. 왜 장대 음선을 드리웠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맥점 전략은 우리한테 짭짤한 수익을 줬다. 첫 번째 공부할 종목은 바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양양음 패턴이에요. 이평선 밀집에서 이게 삼성전자에서 스피노프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고 캐시가 잘 되는 회사예요. 그동안 소외됐었죠. 저는 이런 종목 되게 좋아합니다. 그 양양 패턴에서 이때 이제 아침에 제가 아침 방송에 들고 나왔는데 갭 상승해서 속상해 죽겠어요. 근데 결국은 황금 맥점 전략은 당일에서 5일 내에 수익 나잖아요. 이때 매수가 들어가서 이틀 동안 누르더니 바로 목요일 날 거의 준 상한가 육박하면서
좋은 시세 흐름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때 포착돼서 갭 상승해서 그렇지 이때도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공개 방송할 때인데 목요일 날 이거 보셔야 해서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20% 정도 수익이 가능했던 그런 구간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제이시스 메디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뽐내주고 싶은 계절이 왔다. 예, 그러면서 뭐 VT를 비롯해서 원택 다 그런 종목들이죠. 예, 이것도 역시 양음 포착해서 그냥 이틀 동안 10% 정도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주 좀 재미있는 종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진 엔텍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좀 전에 하고 비슷한 게 뭐였죠? 하나마이크론. 만나 틀리나 보세요. 이것만 아셔도요. 여러분들 그냥 취리수생 테마 뉴스 쫓아다니면서 대표적으로 뭐 어떤 뭐 전쟁 관련주, 뭐 유가 관련주, 물론 그런 것들은 진짜 선수들은 수익 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유축한데 저점 잡아서 수익 나시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높을 때 떠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냥 또 어떻게 운 좋으면 수익도 나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좀 아슬아슬한 매매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아까 제가 여러분 어떤 말씀 드렸죠? 저는 토요일 날이 행복하다고요. 직장 다니시거나 그러신 분들 아까 하나마이크론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진엔텍 얼마나 좋았나요? 이게 바로 양양 패턴입니다. 이평선 밀집에서 뉴스 안 나올 때 바로 이날 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7% VI 걸리면서 아주 급등이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그런 게 되겠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람 테크놀로지 자랑스러운 자리였죠. 바로 어느 때였죠? 이것도 역시 양음에서 한 3일 동안 13%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네요. 이 종목은 이제 정고점 돌파하면 한 번 더 실수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보유자 영역이 계시겠죠. 또 이거 뭐 제가 좋다고 그러니까 또 매수하실 분이 계셔서 높아시면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엑시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반도체 관련 CXL 관련주인데 이것도 바로 포양 음선에서 이때 제가 목요일 날 공방했을 때거든요. 한 7% 정도 뭐 장도 안 좋았는데 좀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드림 인사이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있잖아요. 봐요. 보통 우리가 뉴스 나올 때 저는 아까 PL 옵티스 같은 건 물론 수익도 났으면 잘 못 따라갑니다. 이건 저희 기준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공모가가 5,850원이고 예, 3,000원 이하에 있었을 때 리스크가 클까요? 이게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16억짜리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40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이제 바로 바닥에서 역전된 망치 패턴인데요. 이런 것들은 계단식 상승판으로 이룰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것도 한 7% 정도 어제 안 좋은 장에서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또 큰 종목 중에서 삼성전기 같은 것도 저는 이럴 때 안 따라가요. 양선 났을 때. 그럼 어느 때냐? 양양음. 이때 매수하신 분들하고 15만 5천에 매수하신 분들하고 얼마예요? 이때 14만 8천에 매수하시면 누가 수익이 잘 날까요? 이게 바로 양양음 패턴. 이것도 한 7% 정도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심화 시간으로 넘어가서요. 더 많은 종목들 둘러보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심화 시간 넘어왔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더 크게 우리 수익 볼 수 있을지 매점 집중 탐구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게요. 자, 좋은 정보 위원님, 예. 우리 어떤 종목부터 보면 좋을까요? 예, 뭐 좀 시간이 이제 제한돼 있으니까 빨리빨리 공부하시는 네. 시간. 이제 응용편이 될 거예요. 결국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뉴스 회자되는 거 쫓아다니시는 것보다는 열심히 공부하셔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제도 4시간 정도 자고 여러분들 자료 만들어서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저 독수리 타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맥점을 노리시라.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맥점을 잡는지 그런 종목들을 저점에 잡는 거예요. 첫 번째, 자람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뭐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첫 번째 포착한 게 이 자리였어요. 그래 여기서는 좀 지루했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자랑스럽게 느끼는 게 바로 이게 어떤 매집이 일어나서 일수의 밑꼬리 패턴.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 넘버 3입니다. 그러면서 3년 하면서 93% 올랐고 이 대목을 또 보세요. 이때가 또 여기저기서 이제 저도 방송에서 얘기했거든요. 나오면 이때 또 이쪽으로 쏠리면서 일합니다. 당연히 이럴 때는 매도가 시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럴 때 음선 세게 줄 때 포착해서 또 한번 양념표 또 한번 포착해서 상한가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3천당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굉장히 좀 됐다고 봤어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그것이 뭐 캐나다에 의해서 또 유럽까지 9개국에 독점 공고를 냈잖아요. 여기저기서 씨라시가 나오면서 굉장히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종목을 정말 제가 발굴하고 두 무릎을 친 종목이거든요. 바이오에서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좀 그냥 내용만 가지고 늘 공식 띄우면서 언론 풀이하는 그런 바이오에서는 경계합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3천당 제약은 이미 캐시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말씀 제가 했고 좀 시간이 지난 동안 상한가면서 100%가 넘는 그런 수익이 났던 그런 자리죠. 근데 여기서 매매 기술. 전 여기서 다 탄 게 매도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잡은 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래서 이게 10만 원대 잡았으면 이거 어제 13% 수익 났던 종목이에요. 하여튼 3천당 제약. 이게 바로 매매 기술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신성 델타테크 이거 황금 맥점 전략 그 유명한 넘버 5 뭐죠?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거 뭐 신성 델타테크 이 얘기 나오고 그럴 때는 한 템포 늦추시라. 그럴 때 뭐냐면 양양 패턴에서 이것도 제가 아침 방송에서 다이렉트 한 231% 올랐고요. 이것도 한 뭐 2,200억 넘었죠?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일 거다. 양양 패턴 상위 5% 성공처를 그렇게 좋아하는 양양 패턴.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잡주가 아니고요. 내용 있는 종목들 저점에서 양양 패턴만 잡으면 직장 다니신 분들 이따 제가 뭐만 또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누구나 편안하게 수익 날 겁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꽃길리 동행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예고. 또 하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자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이 바닥에서 강세이팅 날 때 포착해서 한 뭐 125% 상승이 일어났고 그 유명한 한미 반도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어디에서 잡은 줄 아세요? 처음에 잡은 게 여러분들 그때 이제 그 반도체 얘기 나올 때 제가 작년 2분기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 포착돼서 이것도 거의 뭐 10배가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 오래된 거 차치하고라도 차치하고라도 최근 것만 보신다 하더라도 한미 반도체 1월 31일 한번 자리 보시겠습니까? 1월 31일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이 상승의 눌림 자리였습니다. 이때부터 전저점 깨지 않고 계단식 상승판으로 이루고 있죠. 이게 확실히 저점이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좀 전에 YC캠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재 쪽. 이것도 언제 포착됐냐면 바로 이럴 때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양양 패턴. 양양 패턴은요. 이 패턴이 거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좀 지루하시겠죠. 그냥 막 이미 많이 오른 거 급등도 테마주 쫓아다니면서 그 힘들게 오금지르는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훨씬 낫겠네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요것도 보게 되면은 좀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또 이제 HD 현대 일렉트론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방송마다 많이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보게 되면 그때 전력 인프라 이게 AI가 나오기 전에 이 기술적인 자리는 나한테 매수하라고 자꾸 시그널을 보내줘요. 이런 자리들 노려가지고 또 173% 제가 20만 원대는 이제 또 이것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미국에서 변할게 하고 그러는데 저는 20만 원대는 일단 일정 부분 매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월봉 보실래요? 우리는 이럴 때 계속 지금 방송 계속 타잖아요. 근데 더 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미 트리플 3배가 나온 종목이 얼마나 더 이렇게 많이 올라갈까요? 저는 항상 그런 이렇게 빨간색이거든요.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또 투자의 팁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반도체를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남들이 안 볼 때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더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엔캠이 있습니다. 엔캠은 참 저도 깜짝 놀라는 그런 종목인데 이건 뭐 그냥 벼락펴락 하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메이저들이.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이제 포착한 게 2월 8일 날, 2월 8일이면 오래되지도 않았죠. 바로 양양원 패턴입니다. 이거 확대사 복귀예요. 조금 뭐 이평선 이익이 좀 벌어지긴 벌어졌지만 양양원 패턴 또 나오죠. 이 마디마디 양양원 패턴. 그러면서 전저점을 훼손하지 않으면 계단식 상승 파동 이러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3월 25일 날 또 한번 포착됐고 두 번이나 포착됐네요. 그 다음에 또 HLB 제약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HLB 그룹주들은 저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매매하지 않습니다. 다만 황미끼는 이 황금 100점 전략은 이때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조금 시간이 같이 했지만 이렇게 올랐어요. 저는 그때 이제 무방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리보세라닙이 간암 치료제가 정말 여러분들 성공하기로 저는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 간암 치료제 만들기 위해서 9개 회사가 필요할까? 저는 그게 캐스천 마크를 가져요. 그래서 항상 좀 고점에 한 30% 이상이 빠졌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경계 모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주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꼭 펀더멘탈을 반응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IMT가 있습니다. 이 IMT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제가 참 아까 이제 가온칩스처럼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에요. 이게 뭐냐면 반도체 공정에서 온습도 제어 장비인데 이것도 이 저점에서 포착돼 가지고 예, 뭐 2월 21일 날 뭐 이 자리가 되겠네요. 강생등에서 저점 깨지 않죠? 이것도 58% 정도 오른 그런 이해가 되겠고, 또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이것도 바로 저점에 있다. 이런 거 자꾸 공부를 해보세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종목이 많아.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할 때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 신뢰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따 이것도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냐면 3스타예요. 5일선 아래에서 도지 캔들, 그러면서 75%나 급하게 상승이, 가파른 상승이 일어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진엔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게 우진의 자회사거든요. 그러면서 우진엔텍도 언제 포착되냐면, 최근에 3월 4일 날입니다. 그 자리를 보실까요? 상승 대비 눌리면서 양양 패턴이죠. 크게 빠지지 않고 또 계단식 상승 파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도 또 한번 포착돼서 VX 27%, 저점 대비는 한 68%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선보였던 몇 개 종목들 AS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이직랜드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패밀리들은 마디마디에서 뭐 단순히는 100% 났지만 이제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최근에 좀 눌러요. 이거 맥점 자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거 지금 다시 한번 아까 보셨죠? 제가 보여드렸던 게 바로 어떤 거냐면은 드림 인사이트처럼 이렇게 역전된 망치 바닥에서 쌍바닥 치고 뭐 TSMC도 이제 뭐 상승이라고 이거 한번 다시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온칩스도 역시 이것도 거의 이제 10배거 정도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이 또한 이제 결국 삼성향이면 관심을 둬야 돼요. 이것도 서서히 관심권에 와 있다. 가온칩스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가 내리는 바람에 금요일 날 함께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좀 패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SP소프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관심권입니다. 이것도 지금 뭐 우리가 한번 수익도 냈는데 어제도 이게 상승 장악형이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까지 전환까지 시키면서 음선 여기서 따라가지 마시고 음선 났을 때 그 다음날 공략하는 패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SP소프트까지 맞습니다. 어제 또 움직임이 나왔죠. 추가로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신규 공략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위원님? 하나마이크론인데요. 그 구체적인 그 기업 내용, 가격 전략은 제가 이따 무방에서 소개시켜드릴게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이번 주에 또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추가적으로 또 가격 전략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저는 이제 토요일 날은 진짜 왜냐면 직장 다니시고 막 그러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아직도 계좌가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많이 오르지 않은 내용 있는 종목 제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 함께 공유하실 분들은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 무방에서 뵐 거예요. 지금 뭐 벚꽃경이 한창이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요? 내 계좌에 꽃을 피우는 거죠. 예, 저와 함께 행복한 꽃길을 동행하실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정보 위원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니왕 1부 이어서 이번에는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해봅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에 좀 다사다난했었던 것 같아요. 네. 쭉 가다가 뭐지 흐름이 바뀌는 건가 싶었던 구간도 분명히 있었고요. 자,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이 펼쳐질까 좀 기대가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떤 전략 갖고 계신지 또 어떤 종목이 이번 주에 강했고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오늘 말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이제 고비죠. 이제 CPI 네.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로 인한 이제 변동성들이 이제 확장이 될 겁니다. 또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약할 때 같이 약했고 또 강하게 올라가도 그게 큰 상승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을 나타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어느 정도 주도를 하고 있는데 대신 다른 종목들이 좀 약하게 매수세가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뭔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매수세가 뭔가 흐름이 좀 막힌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별 대응이 더 중요하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삼화전기라고 돼 있죠. 근데 삼화전기 뒤에 전기, 전자가 들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전선, 전기, 전자, 네, 이게 그런 키워드가 들어갔을 때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제 전력 저장 장치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뭐 페라이트라든지 이런 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전기차가 정지돼 있을 때 소모되는 그런 전기를 세이브해주는 그런 장치도 삼화전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벌써 이미 포착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 바닥에서 거의 한 달 이상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움직였고 뭐 바닥이 거의 10,000원대 중반부터 거의 40,000원 근처까지 지금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 고점 부근에서 이 바닥에서 포착돼서 지금 77%나 상승을 했는데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는 이 바닥권의 이런 대량 매수세들, 이 매수세들이 고점에서 나왔을 때가 진짜 고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닥에서는 뭐 거의 400~5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형성됐고 최근에 고점에서 매도가 나와도 한 200만 주 내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아시는데요. 자, 주봉 상태 보시면은 이 구간에 매수세들이
지금 형성이 돼 있죠. 거래량들을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상수가 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구간의 이제 특징적인 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봉상 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나죠. 예, 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형성된 이후에 줄기차게 올라가는데 주봉상에서 나타났던 이런 대량 거래들이 아직도 고점에서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추세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LS 일렉트릭.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영문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기 전자가 들어가죠. 네, LS 그룹 쪽에 굉장히 강세를 요즘에 띄고 있는데 연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LS 그룹 관련주들이 작년에 포스코 그룹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LS 일렉트릭도 이런 강한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삼화전기와 거의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있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어제 12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제가 이제 3일 전, 이틀 전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 단기간에 11만 원을 찍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1만 원 이상, 네, 벌써 12만 원까지 돌파가 나왔죠. 대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아직까지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면 판단할 수 있겠죠. 네, 바닥에서 여기서 300만 주 이상 나왔고 고점에 올라갔을 때 200만 주 내외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다음 주에 형성되는 그런 주가 그리고 거래량을 보고서 판단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회사는 전력기기 시스템 제조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전기, 전선, 전자 이런 쪽에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폭이 큽니다. 자, LS 일렉트릭의 주봉을 보시면은 자, 이종 고점이 13만 원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있었고요. 이게 이제 작년에 7월 달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3월 달에 계속 올라왔고 4월 첫 주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래량은 줄고 있죠. 그래서 3월 달 처음에 터졌던 그 거래량보다 아직까지는 다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전기, 전자, 전선의 흐름들을 봤을 때 연동해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필옵틱스 요즘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인공지능 AI를 이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근데 반도체가 핵심이고 또 반도체 용량이 커짐으로써 그만큼 열을 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HBM이라든지 CX라든지 다양한 그런 용어들이 나오면서 그런 어떤 그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올 때 중요한 거는 기판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플라스틱 기판을 썼는데 유리 기판을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얇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에 약한 게 플라스틱이지만 열에 상대적으로 강한 거는 유리죠. 그래서 유리 기판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반도체가 그만큼 전력 소모를 전력을 훨씬 더 많이 소모하고 그로 인해서 열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방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리 기판이 훨씬 더 부각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훨씬 더 얇게 만들 수 있고 효율성도 좋고 안정성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리 기판. 그래서 최근에 유리 기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리 기판은 플라스틱보다는 깨질 확률이 높죠. 네, 플라스틱은 어떤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깨지지는 않고 휘어지지만 유리기판은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깨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걸 깨지지 않게 그러니까 이 유리기판을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이 구멍을 뚫을 때 유리기판이 깨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필옵틱스가 하고 있는 게 유리기판의 미세 구멍을 뚫어주는 그런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TGV라고 하는데요. 그 TGV가 이제 앞으로 유리기판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AI에 관련된 반도체들이 결국은 유리기판 쪽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 그런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죠. 자, 물론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포착돼서 지금 뭐 173%나 올라갔는데 서서히 이제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거는
저렇게 거래량이 느는 과정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매수 흐름을 보면 외국인이 일주일 이상 그리고 기관이 열흘 이상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고점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차익 실현들이 나올 만한 이런 윗꼬리를 발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과 기관은 추가적인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네, 기술적으로 보고 그리고 수급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 종목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면은 자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들도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기술적인 패턴으로 생각해 보면 고점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수급적인 내용에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 그럼 그들은 밑으로 내려서 팔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계속해서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37,000원, 4만 원 쪽 구간까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유리기판 종목 중에서 가장 또 최근에 핫했던 종목이 바로 YC캠입니다. 자, YC캠은 이런 유리기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소재를 만들고 있는데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게 포토 레지스트라든지 스트리퍼 그리고 디벨로퍼 이런 3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세계 최초로 ARF 그리고 KRF에 들어가는 포토 레지스트를 세척하는 세척액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업체가 바로 YC캠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그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이런 3종에 대한 그런 소재에 대해서 인증을 받고 있고 인증이 다 완성이 되는 순간 이제 우리가 하반기부터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YC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많죠. 최근에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인텔에서 유리기판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쪽에 뭐 인텔 같은 경우에 1조 원씩 투입을 하겠다는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유리기판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보면은 유리기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깨질 위험이 있다고 그랬죠. 이 깨질 위험성을 방지시켜주는 거기에 유리를 코팅을 해주는 코팅액을 바로 YC캠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이라는 게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는데 그 단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소재들을 만들고 있는 게 YC캠이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피노틱스가 많이 올라간 반면에 YC캠도 많이 올라왔지만 어찌 보면 그런 상승폭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거는 YC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포착된 구간이 우리가 중간에 포착이 돼서 56%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아직도 어제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제 음봉이 나온 어느 정도 차익 실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캔들이 나왔지만 중요한 건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죠. 네, 거래량을 보고 판단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손쉽게 수월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 아마 월요일 날도 상승 출발로 해서 다시 35,000원 넘어서는 4만 원대의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요거는 이제 YC캠의 주봉인데요. 자, 주봉상으로도 아까 이제 유사하죠. 피노틱스와 유사한 그런 대량 거래가 형성이 됐는데 앞으로 유리기판이 대세다 보니까 이 이슈가 얼마까지 더 진행이 될 것이냐. 아마 그게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월달 하반기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저렇게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되게 한 달 내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초입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위에 올라갈수록 저항이 없다. 매물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진행의 상황에 따라서 저항 구간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진엔텍입니다. 소형 원전 SMR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관련된 종목인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계측 설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계측 설비가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이런 쪽에 다 들어가고 있죠. 계측기라든지 이런 쪽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최근에 우진엔텍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상장한 이후에 변동성이 있었고 조정을 많이 받은 다음에
여기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수렴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정확하게 한 3주 정도 횡보하는 그런 박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박스권을 바로 돌파해주는 어제 양봉이 나왔죠. 근데 항상 우리가 이런 바닥권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영망치 캔들이 나오면 우리가 진입을 해볼 수 있겠다. 저점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망치 캔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원전 해체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정책상 원전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을 뭐 거스를 이유는 없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원전에 대한 해체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진엔텍의 주봉 상태를 보시면요. 자, 4주 전에 이런 대량 거래가 형성되고서 2주 동안에 횡보를 해줬는데 거래가 완전히 줄었죠. 원래는 이제 지난주 이후에 이제 월요일 날 바로 공략이 가능한 그런 주봉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번 주에 이런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영망치를 주봉으로 만들었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왔던 대량 거래보다는 훨씬 감소해 있다. 이때 당시에 거의 1,800만 주의 주봉상 거래가 있었고 이번 주에 1,100만 주.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매도 물량이 안 나왔다라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다음 주에도 우진엔텍을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흥부석유인데요. 요즘에 다시 이제 지역적 리저널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 지역의 문제점이 이 전쟁 상황 자체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이스라엘과 미국의 또 갈등이 양상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쟁 국면이 벌어지고 있다. 그거는 결국은 전쟁의 확산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나머지 팔레스타인 그리고 아랍과의 싸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열리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중요한 거는 이제 국제유가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국제유가가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추세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또 인플레이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적으로 유가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모든 재화의 어떤 상승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은 유가를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 근데 최근에 마침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런 분쟁, 뭐 최근에 보니까 이 다마스쿠스에서 이란의 그런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폭격하면서 굉장히 지금 악화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보복을 하겠다고 했고 그 보복이 바로 다음 주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고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런 지역적인 리스크들이 발발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주가는 하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을 대비를 해야 되고 주가가 하향할 때 올라가는 종목들, 그 종목들을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흥부석유가 저희가 이제 이쪽에서 공개 방송 때 드리고 이후에 포착이 돼서 벌써 50%나 올라갔습니다. 네, 50%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전쟁 뭐 이런 거 났을 때 지금 움직였던 이런 피크들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의 피크들과 또 지금 피크는 약간의 상황이 달라진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위로 올라가면서 바닥에서 처음 첫상한가 나왔었던 그런 물량들이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런 지역적인 리스크의 어떤 뉴스들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면은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기본적으로 이런 악재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86달러 선을 넘어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뭐 120달러도 넘을 수 있겠다 이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가와 관련된 지금 흥부석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테마주잖아요. 네, 유가에 관련된 테마주기 때문에
이번에 계기로 해서 아마 이 흥구석유가 저 과거의 이전 고점을 완전히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보시면요. 주봉 상황 봤을 때 작년 10월 달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4,000원대 중반에서 18,000원 근처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상승을 나타냈죠. 지금 보시면은 10,000원대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16,000원대 중반까지 왔는데, 자, 이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를 생각해보면,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겠다. 여기를 돌파해준다면. 그래서 10월 16일 날 이 17,970원의 고점을 돌파하는 거는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기보다도 지금 나와 있는 이슈가 확전 양상으로 갔을 때 결국 흥구석유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이제 이 캔들을 보시면, 자, 지난주에 상한가도 갔었고, 그리고 조정도 나왔지만, 바닥에서 영망치라는 게 확실하게 보이죠? 바닥에서 영망치가 나온 캔들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없는 분들은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흥흥 시리즈라고 하죠. 흥구석유가 가면 흥하해운도 가는 그런 묘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중동 지역에 우리가 그 홍해를 걸쳐서 물류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홍해가 막혀버리면 결국은 이런 해운주의 연관성이 생긴다. 그래서 물류 비용들이 증가할 수 있고, 우리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홍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쪽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망봉을 돌아서 컨테이너 화물선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운임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비효율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운주들이 많이 움직였었죠. 그때 당시에 보면은 거의 바닥권이 거의 1,000원대 중반이었는데 5,300원까지 갔습니다. 네, 이때도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교각이 무너지면서 또 그때도 한번 올라왔지만, 자, 지난주 이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마침 또 금요일 날 조정을 줬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은 조정이기 때문에 바로 월요일 날 바로 뜰 수가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흥하해운 흥구석유는 연관성은 전혀 없지만 중동 지역과 관련 있는 내용들로서는 둘 다 그런 중동 지역에 관련된 리저널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흥하해운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점에서 음봉이 터지고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이건 뭐 확실하게 고점에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지금 진행형이다. 지금 이제 하프 조정은 아니고 많이 내려왔다 보니까 아마 정고점을 향해서까지는 가지 않을까. 여기서 지금 정고점을 가도 거의 한 50% 이상 올라가도 정고점에 도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앙에너비스가 상한가에 갔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물량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는데 뭐 한 2달 넘게 조정을 받다가 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죠. 최근에 이제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원인 자체는 뭐 중앙에너비스가 어떤 특별한 호재라기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런 중동 지역의 불안 지역별 리스크 때문에 결국은 이런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천연가스에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뭐 대성에너지라든지 GSE라든지 이런 쪽이 천연가스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도 아마 다음 주에 뭔가 움직임이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중앙에너비스 주봉 상태를 보시면요. 첫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처음으로 올라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매물대라고 하면 26,000원이 매물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26,000원 정도까지는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거기까지 공략을 일단 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이제 대명 에너지인데요. 최근에 이제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들이 서서히 올라오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의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너무 덤핑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보조금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도 견제를 해야겠다. 그렇다면 중국에 들어가는 그런 태양광에 관련된 그런 제품들이 제재를 받겠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공간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체들은 우리나라 업체다. 그래서 SDN을 포함한 이런 태양광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대명에너지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자, 대명에너지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는데 자,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서 지금 6거래, 7거래일째 움직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 바로 늦더라도 들어가신다면은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대명에너지. 자, 보시다시피 많이 하락을 했죠. 작년에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고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대량 거래가 자, 1년 동안의 조정 이후에 1년 만에 터지는 대량 거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아마 이 대량 거래를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뭐 목표 수익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그 저항 때까지 뭐 2만 원 직전까지는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일지는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CPI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보여드렸던 종목 외에도 다음 주에 또 움직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오늘도 치킨 3마리와 함께 공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시장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보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시장 분위기 한번 저희 전망해 볼게요. 일단 뭐 4월 5일 다 지나갔어요. 삼전 실적도 나왔고 아마케는 이제 진행이 되고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는 게 또 CPI입니다. 네. 주식을 쭉 하다 보면 늘 이렇게 다음 지표 다 챙기다 보면 어느덧 1년 지나 있고 막 이러네요. 우리가 이제 CPI가 이번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또 고용 보고서라는 이런 게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시장이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표가 뭔가 시장을 끌고 있다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금리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꼭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난 종가들을 보면은 강하게 다시 올렸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저녁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우지수가 최근에 이렇게 개파락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이 큰 구간은 아니지만 하루에 이제 시가가 1% 이상 하락 출발을 해서 그때 당시부터 뭔가 시장의 조짐이 좀 약화되는 탄력이 떨어지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역시나 이제 목요일 날 1.3%나 이제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60일 구간에서 양봉을 한번 보여줬는데 자,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해줄 것이냐. 만약에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양봉을 한번 띄워준 다음에 다시 재차 하락하는 지금이 바로 그래서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월요일 날 만약에 한 번 더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뭔가 이제 낙폭이 커지는 지금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역대 그런 증시에서 가장 거품이 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대응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좀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CPI가 또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하면 뭐 최근에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CPI를 좀 주목해 보시고 물론 CPI가 나온 다음에 시장 상황을 한번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있는데요. 이 두 지표들 아마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우지수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목요일 날 하락 이후에 어제 이제 반등해주는 그런 양봉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요. 우리가 월요일 날을 어느 정도 변곡점을 삼아서 우리 시장도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부분 위주로 포커스 맞춰서 시장 바라봐야 하는지 잠시 들어봤고요.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흐름 보시죠. 외국인이 어제 사던데요, HLB. 그래서 이제 또 방향이 다시 꺾이려는 건가 싶은 생각도 있었고 지금 86,100원 선에서 보입니다. 고가는 129,000원이었는데 사실 이 종목의 뭐 기대감, 펀더멘탈은 똑같다면 또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우리가 느껴야 하는 건지 근데 올라갔다 내려오면 왜 이렇게 두려운 건가 이런 공존된 생각도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고점에서 많이 내려오게 되면 중요한 거는 고점에 사신 분들이에요. 아, 그렇죠. 네. 사실은 이게 3만 원대, 4만 원대부터 포착이 돼서 제가 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2만 9천 원 이 고점 부근에서 또는 10만 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이 조금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HLB에 대한 기대감은 기대감으로 올랐고 그리고 5월 달에 FDA 승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FDA 승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기대감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5월 달에 승인이 나오는 시점에 근접할수록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가파르게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과연 이제 이 물량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위 말해 주포들은 팔고 떠났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 고점에서 우리가 뭐 차트를 분석을 했을 때 이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을 때 이 고점에서 대량 매수가 대량 거래가 형성됐느냐? 그걸 본다면은 결국은 대량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면으로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그룹 관련주 중에 이제 HLB 테라피티스가 우리가 4월 5일과 4월 10일 날 AACR이 있죠. 미국 암학회 연구 발표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HLB 테라피티스가 임상 이상을 거쳐서 지금 교모 세포종에 대한 그런 임상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할 예정인데 생존율이 3%밖에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뇌종양의 일종인데 이게 생존율을 6개월치를 비교했을 때 목표치가 60%였는데 실제 지금 생존율이 75%까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HLB 테라피티스의 그런 내용들이 부각이 돼서 만약에 새로운 그런 어떤 우리가 로열티를 받고 판매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결국 HLB에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HLB가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해서 테라피티스의 지분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테라피티스의 호재가 나온다고 하면은 HLB가 또 새로운 국면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거의 저점 구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아마 소위 말해서 물타기라고 하시면 안 되고 바닥이 완전히 잡혔을 때 그리고 횡보했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HLB 좀 잘 들어봤고 앞으로 이제 다음 주 흐름 같이 좀 챙겨볼게요. LS 에코에너지로 넘어갑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움직임이 굉장했었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흐름 보시는 대로 어제장에 뭐지? 싶은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되면서 다음 주 기대감 좀 가져가도 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위원님, 이 종목을 이전부터 포착하셨던 그 감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지금 3개월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맞아요. 네, 바닥권에서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라기보다도 고점에서 예. 횡보 구간을 만들면서 수렴이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 회사가 지금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적정한 그런 사업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4월 1일 날 보니까 베트남 전력청에 있는 그런 에너지 연구소랑 다시 또 초전도 케이블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지금 신사업 하고 있는 게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훨씬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거의 저점 조정의 말미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서히 이제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상승 이후에 LS 관련주들의 그룹주들의 일제한 상승을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LS 에코네지 에너지뿐만 아니라 LS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때 아마 같이 동시에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목표가를 한 3만 원을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S 에코 에너지까지 같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이야기 나눠봅시다. 위원님, 네. 하나 픽해 볼까요? 네, 예. ISC를 가져나왔는데요. 소켓? 네, 예, 소켓입니다. 근데 이제 ISC가 최근에 거의 6개월 가까운 이런 조정을 보였는데 이 회사가 대주주가 SKC죠. 근데 SKC가 지금 최근에 유리기판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회사가 지금 굉장히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 IS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6개월 동안 박스권을 서서히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3월 달에 대량 거래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3월 11일 날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핵심이지 않을까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테스트용 실리콘 러버 소켓을 만들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이 9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 자체가 전년도 대비해서 77%나 성장하는 2,481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550%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이 돌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전략은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C입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에 있어서 지금 또 때가 왔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일 텐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 또 시간 마련해 주셔가지고요.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시장이 4월 달에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이제 3월 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게 오히려 더 기회라는 거죠. 이 시장이 하락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하락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는 오히려 자금이 쏠림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특정한 섹터와 특정한 종목에서 상승률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핫했던 그런 테마들 그리고 최근에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섹터들 이런 종목들을 섹터를 공략을 했을 때는 시장이 좋을 때보다 훨씬 더 집중력 있게 상승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그런 여러분들이 가성비 높은 그런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에서는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묻다 드린 말씀들 그리고 앞으로 이 가성비 높은 그런 투자 매매법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 어떤 구간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떤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강력하게 좀 시나리오 같이 채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잠깐만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 반도체는 어제장에서는 유리기판이 살아남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해지성 성격이 강한 흥흥. 네, 예. 뭐 자매라고 해야 될지 남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형제라고 해야 될지요. 그쪽 종목도 있고요. 네, 예. 자, 위원님 지금 주말 사이에 들려오는 뉴스는 참고해 봐야겠지만 네. 이럴 때는 비중을 조금씩 다 실어놓는 게 괜찮을까요? 뭐 바이오, 반도체, 해지성 이렇게. 지금은 일단은 현금 비중이 좀 높아야 되지 현금 않을까. 비중이요? 그리고 예. 현금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흥흥 시리즈들은 네. 굉장히 의외의 변수의 그런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그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한 내용들의 그쪽에 이제 돈의 쏠림 현상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공략 가능하고 앞으로도 거기서 수익을 여러분들이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있어서 정말로 또 좋은 수익의 기회들 많이 왕창 잡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머니왕 2부 연이어서 펼쳐지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